MLS 2라운드가 모두 끝난 가운데 뭐 이제 그 파워랭킹도 나왔는데요. 파워랭킹에서는 LAFC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MLS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2라운드 관련된 종합들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종료 직전에 안토니우 카를로스한테 아킬레스건을 밟히는 이제 그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론 뭐 부상을 당한 건 아닙니다. 아킬레스건을 밟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러졌었는데 다행히 경기를 끝까지 소화를 하긴 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근데 이제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에 대한 이제 뭐 징계 같은 것들이 내려져서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손흥민 선수의 아킬레스건 쪽을 이렇게 뒷발목 쪽을 밟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파울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런트 파울로 퇴장을 당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끝나고 이제 아이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도스산토스 감독한테 손흥민 선수 아이싱하고 했는데 괜찮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스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은 괜찮다. 상태도 좋고 컨디션도 좋다. 다만 경기 중 발을 밟힌 장면이 조금만 더 강했어도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발에 자국이 남아있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도 경기를 잘 마쳤고 상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조금만 높게 올라왔어도 위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밑쪽을 밟힌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큰 부상을 피할 수는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피난 거 아닙니다. 이거 아이싱 상표예요. 거기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피나면은 이렇게 아이싱으로 바로 안 하죠. 붕대 감아야죠, 일단.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휴스턴에서 그 2명의 퇴장을 이끌어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그 2명이 전부 다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두 선수 모두 교체 과정에서 제때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징계를 받은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징계가 주어지면은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 나갈 때까지도 기다렸다가 손흥민 선수랑 막 얘기하는 장면도 있었고 이러고 나서 또 이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구스틴 부사트 같은 경우는 라스트맨 파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명백한 득점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잡아 끌어서 파울을 했다 보니까 부사트 같은 경우는 뭐 파울의 강도는 강한 게 아니었지만은 그것도 다이렉트 퇴장이거든요. 원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으면은 다이렉트 퇴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사트 같은 경우도 계속 항의를 했죠. 계속 항의하면서 그러면서 늦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두 선수 모두 벌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살펴볼 이야기들에 대해서 MLS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가 2골 넣으면서 올랜도 시티 상대로 4대2 역전승. 원래 0대2로 지고 있었거든요. 4대2 역전승 이끈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티모 베르너가 데뷔전에서 도움을 기록한 것도 있고, 그 외의 이야기들이 이제 파트별로 있는 건데요. 그 파트들 중에 이제 LAFC 얘기를 좀 하자면요. 소제목이 서부 강호들 순항 이어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의 예상 밖 상위권 도약은 눈길을 끌지만 승점 6점으로 산호세와 어깨를 나란히 한 다른 서부 세 팀의 존재는 크게 놀랍지 않다. 그러면서 토마스 밀러의 활약에 힘입은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캐나다 라이벌 토론토를 3대0으로 완파하며 리그와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포함한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밀러가 이 경기에서 2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밀한 패스 플레이가 돋보인 샌디에이고도 흐름을 유지했다. 스냅드래곤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투지를 보인 세인트루이스 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지켜냈다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LAFC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위협적인 팀은 단연 LAFC다. LAFC는 텍사스 원정에서 휴스턴 다이나모를 2대0으로 꺾으며 손흥민이 이끄는 공격을 앞세워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의 활발한 움직임은 휴스턴 수비수들이 두 차례 퇴장을 유도하며 경기 흐름을 크게 단순화했다. 손흥민 선수의 퇴장 2개 이끌어낸 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 마크 델가도와 스테판 유스타키오가 정교한 세트피스 전개에서 이어진 중거리 골을 터뜨리며 LAFC의 탄탄한 지원 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LAFC는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팀으로 평가되며 다음 MLS 파워랭킹에서도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순위표를 놓고 보면요, 서부지구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시즌 개막하기 전에 와이드 웨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고 동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서부 팀들이 기본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막전은 서부랑 동부가 붙은 경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부 팀들이 이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샌디에고가 현재 골득실 7로 플러스 7로 1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호세랑 LAFC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밴쿠버도 이전 전승 골득실 4로 4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를 보면은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전 전승 팀은 뉴욕 레드불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승 1패, 1승 1패, 1승 1무, 1승 1무, 그리고 1승 1패. 여기 MLS는 승패 무 순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뒤가 무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건 지금 서부가 확실히 강세를 초반에는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워랭킹도 나왔습니다. 파워랭킹에서 뉴욕 레드불스랑 산호세 어스케이크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뉴욕 레드불스 같은 경우는 16, 17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줄리안 홀 17살 공격수인데 2경기에서 3골 넣고 있고, 그래서 현재 MLS 득점 1위 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메흐메티, 이 선수 16살인데 2도움 기록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매튜 도스 산토스, 이 선수도 17살인데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건데, 근데 뭐 저희한테 궁금한 거는 결국 LAFC잖아요. 그래서 LAFC가 1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뭐라고 평가를 한 거냐면요, 전반 막판 휴스턴이 한 명 퇴장당하면서 사실상 승부는 기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델가도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쐐기를 박았다. 후반 중반 휴스턴이 추가 퇴장을 당하자 경기는 완전히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유스타키오가 역시 거침없는 슈팅으로 다시 한번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LAFC 결과적으로 좋은 축구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그리고 지난 2라운드가 무려 29명의 10대 선수들이 출전을 했다라고 해요. 이건 그 MLS 역사상 단일 라운드 기준 최다 출전 기록과 동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들이 함께 뛴 시간이 1456분으로 이는 10대 선수들이 한 라운드에서 기록한 최다 출전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LS가 한물간 스타들만 모으는 리그 아니냐, 이런 식의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10대 선수들도 잘 육성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 한물간 스타들만 영입하지 않죠. 도리어 전성기의 끝자락에 있는, 아직은 전성기에 있는 스타들도 데려오면서 그러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ML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샌디에고 에이스죠. 안데르스 드레이어가 MLS 36경기 만에 20골 20도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리오넬 메시가 이제 그 26경기에서 20골 20도움을 기록을 했었는데, 메시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경기 수 만에 20 클럽에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아직 있죠. 아직 20경기가 되지 않는데 13골 5도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 기록에 도전을 할 수 있다. 2주의 선수는 메시가 됐습니다. 메시가 이제 멀티골 넣으면서 역전승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MLS 같은 경우는 매 라운드 2주의 선수 선정하잖아요. 메시가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개막전에 약간은 체면을 구겼던 거를 다시금 살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베스트 11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델가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LAFC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2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하나는 기점이고 멀티골을 넣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골 넣고 도움 올리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도 차츰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오자마자 5경기 만에 3번인가 2주의 팀에 선정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기다리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북중미 챔피언스컵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LAFC는 이제 그 알라우에렌세, 코스타리카 명문인 알라우에렌세랑 붙게 됐는데요.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1차전 같은 경우는 3월 11일 낮 12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은 3월 18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1차전이 홈경기고 2차전이 원정. 왜냐면은 LAFC는 16강에 직행한 팀이 아니니까 시드팀은 알라우에렌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차전이 원정 경기로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도 북중미 클럽 랭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MLS 파워 랭킹은 이번 시즌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은 북중미 챔피언스컵 같은 경우는 누적 수치인 거거든요. 누적으로 계속해요. 그러면서 자국 리그, 그리고 자국 컵 대회, 그리고 북중미 챔피언스컵 이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순위 포인트를 책정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근데 이제 LAFC는 원래 8위였는데 2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레알 에스파냐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2승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 인터 마이애미하고의 개막전 승리, 이것까지 더해져서 이제 2계단을 상승을 한 거죠. 탑10 이내에서는 LAFC의 상승세가 가장 큽니다. 도리어 이거 6위 아니에요. 이거 공동 5위예요. 티그레스랑 동률이에요. 포인트가 똑같잖아요. 1240점. 그러니까 공동 5위로 올라갔다, LAFC. 그리고 이제 밴쿠버가 2점 더 앞선 4위. 밴쿠버도 한 계단 올라간 거죠. 북중미 챔피언스컵 1승 1무랑 그리고 또 이제 그 개막전 승리랑 했었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LAFC의 상대인 알라우에렌세 같은 경우는 33위입니다. 10계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는데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알라우에렌세가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이 없었다 보니까 1라운드가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내려간 것도 있긴 하죠.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건 LAFC랑 알라우에렌세의 파워랭킹 차이는 좀 크게 나는 편이긴 합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일정까지 나오게 되면서 3월까지는 죽음의 일정이 이어집니다. 3월까지는 말 그대로 주중주말 계속 경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LAFC가 레알 에스파냐와의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을 시작으로 지난 휴스턴전까지 12일 동안 4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3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들을 치렀는데 이거는 도스산토스 감독도 얘기하면서 우리 너무 빡빡한 일정을 치르고 있다. 그래도 4연승을 달리면서 기분 좋게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만 딱 일주일 쉬고서는 댈러스랑 경기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다시 MLS, 그리고 다시 북중미 챔피언스컵, 그리고 다시 MLS 경기. 이거 텍사스 원정이죠? 와, 이건 장난 아니겠네요. 코스타리카 원정 갔다가 텍사스 원정 갔다가. 이때가 조금 특히 3월 18일과 3월 22일 이 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홈 3연전이어가지고 홈 3연전인 게 굉장히 2.5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알라우에렌세와의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둬 놓으면은 그럼 원정이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와중에 이번에 오랜만에 일주일 쉬는 거거든요. 댈러스하고의 홈경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피사로랑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바이언과 LAFC가 레드앤골드라고 해가지고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자매 결혼을 맺고서는 유소년들도 서로 주고받고 교육도 같이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피사로가 와서 손흥민 선수도 만난 겁니다. 틸만 같은 경우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었거든요. 미국 대표팀 선수긴 하지만은. 그래서 피사로랑 뭐 잘 아는 관계일 거고, 요리스 그리고 부안가까지 이렇게 4명이 만난 건데, 영상 보시면요, 거의 뭐 손흥민하고 요리스하고만 대화하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화 안 하고. 예. 뭐 찍히기 그렇게 찍힌 건진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독일어 잘하니까 아마 독일어로 대화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피사로랑.